산소 도우미 식도, 기관지와 식도. 입은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코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얻기 위해 공기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온 공기는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길은 서로 통한다. 점막은 소화기 점막과 같은 점막이다. 코 속에는 코털과 같이 공기 속에 포함된 먼지 등을 거르기 위한 장치가 발달되어 있지만, 입은 그렇지 않다. 코는 숨을 쉬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여 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호흡하는 동작은 엄연히 코가 하는 기능이지만, 코와 입안의 구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입으로도 호흡은 할 수 있지만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입으로만 호흡하면 면역 체계가 교란이 올 수 있다. 폐는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호흡 시 공기 중에 유해 물질들이 코에서 걸러지고 기관지에서까지 걸려져야 폐로 들어가는 공기가 깨끗해져서 폐를 보호할 수 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코로 호흡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 숨을 쉬어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가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코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건강뿐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해줘야 하며, 장기간 코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습관처럼 입으로 호흡하는 행동 역시 수정해야 한다. 코로 숨을 잘 쉬게 위해서는 식도와 기관지 사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식도는 입구와 위 사이에 위치한 S자 형태의 25cm 길이를 가진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그러나 식도는 폐와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흉곽 안에서 폐가 편안하게 팽창하기 위해서는 기관지와 식도가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 해부하여 연구한 결과 식도의 점막은 기관지 점막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식도가 40cm까지 늘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늘어진 식도는 호흡 시 폐가 팽창하기 어렵게 만든다. 식도는 척추 앞면에 불어있고 S 모양을 가진다. I 형태의 늘어진 식도는 앞에 붙어있는 기관지의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음식을 삼킬 때 식도의 직경이 넓어지면서 기관지의 직경도 넓어진다. 이때 기관지 안의 섬모가 자극받아 평소 기관지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뱉어내는 과정을 통해 기관지를 청소한다. 식도의 점막에서는 점액이 분비되어 음식이 들어갈 때 윤활작용을 하지만, 뜨거운 음식을 삼키는 등 자극이 반복되면 식도점막의 상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되어 조직의 변성이 올 수 있다. 과식은 식도를 늘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식도가 늘어나면 소화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뿐 아니라 기관지나 폐의 질환도 유발한다. 근대에 와서는 미세먼지나 성면 등 폐로 들어가는 미세입자로 인한 고통스러운 폐 질환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성면은 병폐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현대인에게는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폐의 질환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폐의 문제는 대부분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과식으로 인한 기관지의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폐 질환의 요인이다. 늘어진 식도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자극은 폐의 확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또한 COVID-19 이후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기침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도 소화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섭생, 즉 늦은 시간의 야식 또는 쉬는 텀이 없는 간식 섭취 등은 모두 식도 스트레스와 기관지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폐의 확장은 산소 교환이 이루어져 심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폐에서 충분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이 탁해진다. 폐 안의 점막 끝은 산소의 교환을 하는 폐포 파파리가 달려 있어 식도가 늘어나면 폐포의 산소 교환 기능이 저하된다. 조직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인체 안에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된다. 폐 안에 있는 기관지를 따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인 림프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다. 따라서
폐의 확장은 기관지의 림프들이 원활하게 노폐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말했듯 건강한 폐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 교환이 이뤄지도록 폐의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배출하고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각 조직에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폐의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관지 점막에서 면역글로불린이 분비되어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대로 호흡을 수행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적다. 제대로 된 호흡이라는 것은 목에 있는 사각근이 수축하면 횡격막이 장기를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그 압력에 의해 골반이 열린 후 복부 근육이 8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임상에서 관찰한 많은 사람들은 견갑골이 불균형인 사람이나 골반이 틀어진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견갑골에 제한이 오게 되고 이는 같은 쪽에 있는 폐가 충분히 확장하지 않게 만든다. 이로 인해 횡격막이 아래로 덜 내려오고 골반이 덜 열리게 되어 제대로 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과식을 하면 위가 확장하면서 식도를 늘어나게 만들어 횡격막이 복강으로 충분히 내려오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입으로 쉬는 호흡을 하게 된다. 지속적인 구강호흡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억력 저하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릿기라 하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이 있다. 이는 전날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두는 물을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잠든 이후 새벽녘 또는 잠에서 깬 직후 아침에 물을 마시는 이 습관은 조상의 지혜가 깊이 담겨 있는 문화적 습관이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도 내강이 거의 붙어 있는데 식도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것이다. 자는 동안 침이 분비되지 않아 밤새도록 마른 식도 내강의 점막은 이 한 모금의 물을 통해 부드럽게 열리게 된다. 또한 물이 들어가면 위장은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게 되고 음식이 들어와도 위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식도의 점막을 보호하고 공복에 먹는 아침 식사로 인해 위가 놀라지 않도록 하는 뜻이 숨어있는 양생법이다. 요즘은 밤 늦도록 음식을 먹는 야식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지만 사실 밤에는 오장육부도 휴식이 필요하다. 늦은 시간까지 먹고 늦게 잠을 자게 되면 휴식을 취해야 할 신체 기관들이 쉬지 못하게 되므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 섭취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하고 바로 눕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누워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왼쪽으로 놓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음식은 식도를 통해 먼저 오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식사 후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의 접합부에 위치한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거나 국문이 열리는 것으로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위산의 역류나 담즙이 역류가 주 원인이다. 식도는 환경막을 뚫고 내려와 위장과 만난다. 그리고 식도의 운동은 미주신경의 명령을 받고 시작되지만 횡격막의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 미주신경은 뒤통수벽과 측두를 사이의 내경정 맥공이라는 구멍으로 나오며 미주신경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주신경은 식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른 구조물들에 의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 식도를 다양한 음식의 여러 가지 자극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도록 식도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만 환경막을 관통하여 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상태에 따라 식도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